자, 지금 저희 아래에 개표가 지역별로 개표 진행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1%, 뭐 0.4%, 아직 1%가 안 되게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지금 양당에서는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시간 상당히 아마 늦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어느 정도의 윤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왜냐하면 후보들이 윤곽이 나와야 자택에서 당사로 이동을 해서 뭔가 입장을 표명할 텐데 대략 몇 시쯤으로 양당은 예측합니까? 양당 한번 들어보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추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한 적어도 70%는 개표가 돼야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더 가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개표율의 어떤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 중앙선관위에서 제가 듣기로는, 전원으로 듣기는 아마 각 그 개표소마다 사전 투표 그 투표용지를 먼저 개함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물론 일부 사정이 다를 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그렇다면 실제 이제 사전 투표 개표가 모두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사전 투표는 좀 민주당 그 성향의 유권자들이 좀 더 투표를 많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 이제 오늘 그 투표한 유권자들의 투표가 상당 부분 개표되기 전까지는 예측을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사전 투표의 결과에 너무 유권자들이 또 실망하거나 또는 흥분하는 것은 본 투표용지가 거의 대부분 개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잠시 후에 관련된 개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겠고요. 지금 양당이 기대했던 투표율보다 전체적인 투표율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라는 관측도 현장에서 전해드리고 있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기로는 이 사전 투표 과정에서 있었던 혼란이 결국은 이 본 투표에서의 불신을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과연 최종 투표율이 아직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최종 투표율이 집계될지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사전 투표에서 이 같은 혼란 상황들이 있었죠. 그 혼란 상황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아무로 관리하는 사람도 이거 어디로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선관위이 없어지겠다고 선관위를 많이 하셨고요. 선관위들이 여기에 참석하시지가 않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저는 참관인입니다. 참관인, 가까이 오지 마시고요. 여기 투표함이 없어. 자, 결국 선관위원장이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 발언도 들어보시죠. 0.1% 났네. 미흡한 준비로 혼란과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기일전하여 모든 유권자가 참정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였고, 자, 그렇기 때문에 여야 모두가 선관위를 방문해서 항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항의할 때 선관위 관계자의 황당한 발언들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들어보시죠. 참관인이 보험 앞에서 투표함에 집어넣으라고 돼 있는데 197조 그게 하나도 안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동선도 분리해야 되는 투표함 하나밖에 설치. 아니 그걸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 별도의 투표소를 만드셔야죠. 조항대로 했죠. 왜 조항대로 안 했다고 합니까? 자택감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가 됐는지 아니 사태를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잘 파악하고 왔어요. 계속 사태를 파악을 했는데 나 지금 저 선거 참관하고 왔어요 지금.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런데 본 투표 날인 오늘도 이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본 투표 당일 투표용지 2장 배부. 자, 이거 참관인에게 발각됐다고 했는데 참관인이 발각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한 명이 2장을 투표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죠. 무슨 일이냐? 오늘 오전 10시쯤 경기 부천 개남초 투표소 선거 사무원이 유권자 한 명에게 2장의 투표지를 줬다고 합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투표지 2장이 앞뒤로 붙어 있었던 탓에 실수라고 했지만 그 유권자는 2장의 특정 후보를 똑같이 찍었다고 합니다. 참관인이 이거를
발견해서 항의를 하고 그러자 2장 중 1장이 무효표 처리가 됐는데 참관인의 설명에 따르면 만약에 발각이 되지 않더라면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2장의 투표를 행사했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라는 문제 제기도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먼저 야당의 김은혜 의원, 선관위 항의 방문을 직접 가시기도 하셨는데 네. 자, 지금 전에 봐주셨던 이 같은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실수도 자꾸 반복이 되면 국민들은 의심을 하게 되죠. 지금 여기 춘천만 보더라도 사전투표를 하고 나서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본투표에 한 번 다시 갔는데 그때도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1인 2표제를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부천에서도 나오고요. 여기 춘천에서도 나오고요.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걸 왜 다 우연으로 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선관위는 사태 파악을 안 하고 있을까요? 지금 개표가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사전투표를 했을 때 확진자의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전투표에 참여했고 그 명단은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선관위는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선거입니다. 거기에 선관위가 자체 선수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심판이 선수 행사를 한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선관위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김병국 의원. 네, 우리나라 선거 관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K선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선거관리위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관리를 해왔다. 이게 우리나라 선관위의 그동안의 업적이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확진자들 관련돼서 선거 관리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관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지난 총선 때도 물론 코로나 상태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충분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표소라든지 이런 것을 부족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혼선이 빚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혼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관위의 책임을 추궁하고 또 선관위원장도 예. 더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반성하는 모습, 재발 방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확진자 관련된 투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개선을 해서 잘 되고 있고 큰 혼선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사전 투표했는데 또 투표용지를 줬다? 오늘 오전 춘천중앙초 투표소 유권자 A씨 신분증을 제시하자 투표용지 또 줬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 후에 투표 시도했다.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자유당 시대 때 3.15 부정선거가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사실 그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사형 판결도 받고 투표 관리는 아주 엄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구로 격상을 시켜서 투표 관리를 하게 만들고 또 선거관리위원장은 판사들로서 전부 구성을 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대법관 서열 2위, 또 각급 선거관리위원장도 뭐 법원장 그렇게 전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 국민들이 사실 부정투표 내지 부정선거, 선거관리 전반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지난 총선 때 빚어진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사실 괴담 수준으로 많이 전파가 되어서 사전투표 내지 투표관리 전체에 대해서 불신이 아주 극에 달해 있던 상태에 있었거든요. 제주에도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하라고 요청을 하면 사전투표하면 내 표 도둑 맞는다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직접 사전투표를 하고 저도 당 지도부에 있다는 이유로 사전투표를 하면서 국민들께 전부 호소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에 보면 투표관리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은 뭐 조혜주 상임위원을 계속 연임시키겠다고 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급 이상 모든 간부 직원들이 반발을 해서 결국 그 자리를 비워놓게 되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도 정수도 다 못 채우고 말았습니다. 이 편파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빚어진 문제이거든요. 그렇게 선거관리를 정파적으로 운영을 하고 또 역대 어떤 그 정부에서도 대통령 선거나 또는 총선 때는 이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법무장관 또 행정자치부 장관 등은 이 중립적인 인사로 임명을 하고 관리를 하게 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대통령께서 뭐 무슨 생각인지는 몰라도 여당 의원들을 그냥 그 법무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냥 가는 바람에 예. 이 불신이 계속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 빚어진 이 정말 아프리카 부족장 선거 관리만도 못한 네. 이 선거 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겠습니까? 이것은요 책임자 문책을 넘어서서 전반적으로 제도 개선과 예. 전체적인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한 문책이 따로 알겠습니다.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 이제 민주당 박 의원께도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개표 초반 결과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개표 초반 상황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나와주세요. 선거 상황실에서 인사드립니다. 김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장하연입니다. 투표가 끝나고 개표가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개표가 먼저 진행됐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3.9%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입니다. 개표 0.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1.5%로 1위입니다. 강원 현재 1위 윤석열 후보입니다. 득표율 60.4%입니다. 충북으로 가봅니다. 개표 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7.2%로 1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54.1%로 충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이재명 후보 88.4%로 먼저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전남 88.9%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현재 1위입니다. 경북으로 갑니다. 개표 0.3%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79%로 1위입니다. 경남 현재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득표율 66.8%입니다. 네, 전국입니다. 개표 0.2%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61.6%로 1위, 19,0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가 2위입니다. 네, 대구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53.9%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는데요. 표차는 65표 차밖에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로 가봅니다. 윤석열 후보 48.7%로 1위, 40표 차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강원 살펴봅니다. 개표 0.6% 진행된 가운데 윤석열 후보 60%, 이재명 후보 36.6% 득표하고 있습니다. 충북 상황 알아봅니다. 개표 1.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57.3% 1위, 이재명 후보 38.8% 2위입니다. 충남 윤석열 후보가 득표율 54.1%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전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88.4%로 16,000여 표 차로 윤석열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전남 상황 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89.2%를 득표하면서 1위, 윤석열 후보 8.6% 2위입니다. 경북으로 가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요. 77.6%로 1위, 19.7%로 이재명 후보가 2위입니다. 경남 현재 1위, 윤석열 후보입니다. 66.7%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시 후에 선거 상황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개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아래에 지역별로 개표 상황과 개표 결과 실시간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개표 상황
보셨어요? 네. 박성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개표 상황 이제 초기니까요. 아직 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완전 극초반이에요? 예,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점차적으로 이제 추이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면은 사실 이제 1%에서 2% 싸움이라고 하면 개표가 90% 정도는 뭐 진행돼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 5% 정도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추이가 잡히기 때문에 한 7, 80% 정도만 개표가 된다고 하면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김재현 최고위원님. 지금 예측 조사도 받고 저희가 지상파 출구 조사도 받고 지금 개표 0.1에서 1% 남짓한 초기 개표 상황인데요. 자, 초기 개표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 아마 사전 투표 한 투표용지부터 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19의 그 감염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사전 투표에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더 투표에 참여했다고 본다면 현재의 결과는 조금 그 전체의 판세를 읽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이제 본 투표용지까지 개표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그 비율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조금 더 최종 득표율에 가까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현재 나오는 득표율을 보고 흥분하거나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나오는 개표는 워낙 개표 초기이기 때문에 1%가 채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된 결과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 시시각각 개표 결과 어떻게 바뀌는지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계속해서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경기 지역의 현재 개표 상황을 살펴보면 개표가 0.1%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99.9%의 개표가 남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윤석열 48.7, 이재명 47.3의 개표 결과를 지금 0.1% 개표 상황에서 선관위가 저희한테 줬거든요. 0.1 개표 상황 윤석열 48.7, 이재명 47.3. 경기 지역 고르신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직 뭐 개표 상황이 워낙 미진해서 평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이제 출구조사가 다른 또 종편 방송사는 또 우리 이재명 후보가 또 0.7%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좀 섣부른데 지금 사전 투표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36.93%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출구조사를 함에 있어서 반영을 했을까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사전 투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구조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다. 왜냐하면 출구조사를 해서 그 결과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일부 공개가 되면은 소위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전 투표한 사람의 지지율이 본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전국에 한 10,000샘플을 갖고 사전 투표를 했느냐 안 했느냐 물어서 사전 투표한 사람한테 당신 누구 찍었느냐 이렇게 해서 보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님께서도 사전 투표는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했다 이렇게 판단하면은 저는 출구조사보다 오히려 우리 이재명 후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모 종편은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와 있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지 아마 이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표 0.1% 상황 서울 한번 보실까요? 0.1% 상황에서 두 후보의 표차는 68표 차. 윤석열 후보는 51.6, 이재명 후보는 44.3. 현재 481표를 윤석열 후보가 얻었고 이재명 후보는 413표를 얻었다. 앞서 출구조사 결과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가 앞설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99.9%의 개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김은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게요. 무엇보다 서울은 이제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 민주당 정부의 실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그리고 일자리 혼란 그리고 방역 혼란에 직격탄을 맞은 곳이죠. 서울과 경기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도 역시 지금 보니까 경기 지역은 아직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후보가 비교적 막상막하의 승부를 펼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마 2년 전에 총선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저도 분당갑에서 1000표 차이로 이겼거든요. 예. 근데 밤 11시에 15,000표 정도 앞서가서 저는 그냥 잤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제 가족들이 다 얼굴이 스컹크처럼 이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더군요. 그만큼 악빙이었다. 네, 그래서 그만큼 15,000표에서 14,000표를 제가 깎아먹고 1000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그때 당했던 사전투표의 당혹감보다는 이번에 많은 저희 지지자분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해줬고 또 그런 면에서 정면 승부 그리고 정정당당한 승부가 펼쳐지리라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저는 선전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김은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도 생각이 나는데 지난 총선에 저도 이제 출구조사할 때 0.5%로 지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개표해서 결과를 보니까 제가 한 5% 가까이 4.9% 정도로 승리했으니까 이 출구조사가 반드시 맞다. 또 그렇게 이야기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이제 출렁거릴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그 민심의 반영이 결국에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어떤 여론조사로 해서 이제 우리가 보정을 하고 그러는 건데 다 그걸 어떻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잠시만요, 의원님. 지금 개표 상황 어차피 기회 많습니다. 잠시만요. 개표 상황 제가 좀 한번 짚어드리고 또 지난 또 사전 투표 때 총선 때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습니다. 자, 충남엔 0.3% 개표가 진행됐고 윤석열 후보가 51.7%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45.0%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입니다. 그리고요. 자, 전북입니다. 개표가 2.2%. 전북이 지금 개표 속도가 좀 빨라요. 2.2%, 이재명 후보 88.1, 윤석열 후보 9.5%. 자, 이번엔 전남으로 가보죠. 자, 전남 이재명 후보 89.1, 윤석열 후보 8.6%, 개표가 2.9%, 3% 정도 진행됐군요. 자, 경북 1.1% 개표가 진행이 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78.4%로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경남입니다. 개표가 1%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가 66.1%로 경남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상황 짚어드렸습니다. 자, 광화문 사거리에 저희 전광판에 지금 저희 개표 방송 생중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광화문 내거리에 오시면 오늘 개표가 이 막판까지 혼전 양상, 엎치락 뒤치락 예상되기 때문에 광화문 사거리의 대형 전광판에서 여러분들 저희 개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선거 상황실 혹시 준비되면 새롭게 들어오는 데이터, 개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결을 하겠습니다. 선거 상황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김병호 의원님, 많은 의원님들이 초반 상황과 막판의 상황이 좀 달랐다라는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계신데 저도 간증을 해야 됩니다. 예. 저도 12시 반까지 6,000표 지고 있다가 2시 반에 자정 2시 반에 4,000표로 역전시킨 장본인입니다. 지옥에 갔다가 천국에 왔군요. 저희는 근데 참관인을 통해서 흐름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전투표가 먼저 개함되지 않습니까? 저희 총선 때는 선관위마다 다 달랐어요.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본투표함을 먼저 개함을 하고 사전투표함을 나중에 개함한 거예요. 그래서 개함을 하다 보니까 한 동에 저희가 1,000표씩 앞서갖고 있었고 남은 투표함이 10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표를 이겼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데이터를 만들면서 있어서 사전투표가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결과적으로는 1 내지 2% 정도는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희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김재원 최고위원님 이번에는 사전투표부터 지금 개표가 된다고 아까 말씀 주셨죠? 예, 뭐 원칙적으로 그렇게 개표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투표에서 아무래도 부정선거를 걱정한 또 보수 진영의 많은 분들이 투표를 좀 꺼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훨씬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 투표 결과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고른 개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은 뭐
그 개표 현장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고 그렇죠. 또 이제 그 지금 만약에 사전 투표부터 전부 개표를 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조금 편향된 편향된 결과가 마치 전체적인 그 결과인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뭐 어쨌든 마지막 한 표까지 전부 개표를 할 때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은 지금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보고 있지만 마음은 참 조급하고 답답한데 답답하죠. 예. 끝까지 한 표의 그 오차도 없이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자, 선거 상황실 연결해서 현재 개표 상황 그리고 지역별로 어떤 후보가 앞서고 있는지 그 결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가 늦어갖고. 자, 선거 상황실 나와주세요. 우리가 방송할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선거 상황실입니다. 개표 초반 어떤 후보가 기선을 제압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전국입니다. 개표 0.5% 진행됐고요. 이재명 후보 56.5%로 1위, 윤석열 후보가 40.5%로 2위입니다. 들어온 지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48.5%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입니다. 윤석열 후보 51.2%로 앞서고 있습니다. 대구 현재 1위는 윤석열 후보입니다. 53.9% 득표하고 있습니다. 표심 축소판 인천입니다. 개표 0.2% 진행됐는데요. 초반 윤석열 후보가 52%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표 초반 지역별로 개표 상황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경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0.1%를 득표하면서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강원으로 갑니다. 윤석열 후보가 58.1%로 초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충북 1.8% 개표가 진행됐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56.2% 득표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39.8% 득표하고 있습니다. 충남으로 가봅니다. 초반 윤석열 후보가 54.8%로 1위, 이재명 후보가 42.2%로 2위입니다. 전북 현재 1위 이재명 후보 88% 득표하고 있고요. 2위 윤석열 후보 9.5% 득표합니다. 전남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89%로 1위, 윤석열 후보 8.7%로 2위입니다. 경북입니다. 76.9%를 득표한 윤석열 후보 1위, 20.4%를 득표한 이재명 후보 2위입니다. 경남입니다. 개표 1.2% 진행됐고요. 윤석열 후보 66.4%로 초반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제주 개표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56.3%를 득표하면서 앞서고 있습니다. 개표 초반인데요. 개표 상황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 상황실이었습니다. 네, 지금 잠정 투표율이 집계가 됐는데 77.1%의 최종 투표율이 잠정적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 19대 대선보다도 오히려 0.1%포인트 투표율이 낮은 겁니다. 아직은 뭐 잠정 수치이긴 합니다만 선관위가 예측한 잠정 통계율이기 때문에 투표율이기 때문에 19대 대선보다도 오히려 0.1% 정도 투표율이 적다.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개표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